네, 수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오늘도 주춤한 시장 속 그린 뉴딜 미 대선 바이든 후보의 수혜 기대주들만이 좀 두드러질 뿐 또 종목들은 각계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나 했는데 다시금 부실을 기점으로 해선 0.7%까지 0.8% 가까이 또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사실 지금 나스닥이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네. 좀 장중에 낙폭을 줄이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수 분위기가 뭔가 쎄하네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꼭 이런 느낌, 그 추석 연휴 전후 해가지고 시장 같은 경우 이유 없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전약 후강 형태로서 1% 가까이 빠지는 주가가 약보합권까지 끌어올려놨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금 0.8%대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동안의 시장을 지난 2주 동안에 이끌어왔었던 친환경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해가고 있고 2,400선 윗선에서는 가격적인 부담감으로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딱히 지금 하락의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요. 미국 증시도 괜찮고 나스닥 선물도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그 구성 종목 면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견조한데 종목들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일정 부분의 가지치기와 현금 확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막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건 정말 아니에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느 정도 체력이 약해서 올랐다 싶으면은 또 하방에 대한 압력을 네. 받으면서 지수가 갇혀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수가 흘러내리는 힘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다라고 보세요? 지수는 갇혀 있는데요. 갇혀 있는 밴드 자체 200포인트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난 3월부터 9월 달까지 시장이 올라올 때 보시면 1,400포인트에서 2,460까지 거의 1,000포인트 넘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현재까지는 가격 및 기간 조정입니다. 2,460에서 2,26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떨어진 이후에 2,260포인트에서 현재 2,400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조금 2,400포인트 넘어가는 데에 대한 지수에 따른 부담감, 경계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상방보다는 지금 하방이 조금 더 좀 더 열려 있는 하방을 거네요.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2260포인트에서 2460포인트 그러니까 전저점을 기록했던 부분과 전고점을 기록했던 그 안에 200포인트 박스권 내에서 좀 등락을 달리하면서 개별주 각계전투 양상이 좀 나타날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요.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은 여지없이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박살이 났어요. 네.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에 이어서 어제 한샘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후에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최근 또 신규로 유상 증자를 한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데 최근에 뭐 물적 분할이 됐든 유상 증자가 됐든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이 다 박살나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고점이 2,460포인트니까 2,400선까지 왔을 때는 상승에 대한 룸이 좁다 보니 지금 상방보다는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고 갇혀있는 지수 안에서도 지금은 어쨌든 윗방향보다는 흘러내리는 쪽에 대한 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장이다라는 네, 그렇죠.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종목들도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최선호 업종으로 이야기한 게 자율주행과 그린 뉴딜 관련주인데 그렇죠. 오늘도 사실 이쪽은 좀 방향에 있어요. 바이든 후보의 이제 이런 수혜를 점치면서 오늘 탄소 배출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죠. 한솔홈데코가 지금 상한가고요. 네. KC코틀의 이건산업, 휴캠스와 같은 종목들이 강하고 또 지역균형 발전에 우리 한국판 뉴딜 75조 쏟는다.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뭐 지에논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그럼 이쪽도 조심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는 선별적으로 내가 트레이딩할 종목을 찾아야 되나요? 선별적으로 트레이딩할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죠. 왜냐하면 친환경 키워드 자체는 맞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수록 친환경 키워드는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친환경 키워드 크게 네 가지 섹터 보시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 풍력 보시면 되고요. 친환경 차량 관련해서는 수소차와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새롭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강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는 신성이엔지나 유니슨 같은 종목들 풍력 쪽에서 또 그렇죠. 강했었는데 쉬죠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차량 관련해 가지고는 뭐 나인테크라든지 나라 M&D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최근 그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반면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예측하기가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솔홈데코나 KC코트레일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연속성 있게 올라온다기보다는 이런 쪽에서도 그냥 순환매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그러면 이런 종목을 따라잡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이 이제 순환으로 오르면 지금 네. 상대적으로 쉬는 풍력 쪽에서의 관심은 유효한가요? 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꼭 두더지 잡기처럼 오늘은 이쪽에 올라왔으니까 내일은 이쪽에 올라오겠지 망치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 또 다르게 새로운 뉴페이스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대장인 CS-윈드나 삼각 M&T, 뭐 유니슨, 신성이엔지 이런 종목만 매매했으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승 탄력은 자체는 남아있지만 최근에 CS-윈드나 삼각 M&T 보시면 약간은 좀 쉬어가죠.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관련 종목들 해상 풍력단지 관련해서는 유니슨이나 CS 윈드 뭐 그래서 이런 이쪽에 종목들이 쉬니까 있었고요. 관심 지금 유효해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효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0선 전후에서 지금 잡아야 되느냐? 아. 오늘 내일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서두를 거네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소 용복화 클러스터 관련해서 또 새롭게 얘기 나오는 게 현대글로비스나 어제, DK라 네. 그다음에 수상 태양광, SDN OCI 즉 우리가 그동안에 완전히 대장으로 보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보다는 해상 풍력단지 제하고 그 밑에 단 보시면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 태양광도 뭐 대성파인데 구경지 NM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한솔홈데코, KC코트를 일전에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맞아요.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좀 눈에 띄게 맞아요.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새로운 종목들을 여기 친환경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 자체는 맞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 이게 추세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시는 출연자분들마다 제가 여쭤봤어요. 개인 네. 투자분들과 이제 맞닿아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느냐라고 들어봤을 때 5G와 2차 전지에 손실 나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가서 강한 쪽인 자율주행과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니 여기는 변동성이 크고 오른 종목을 따라잡자니 부담스럽고 쉬어가는 종목을 보자니 이게 이 친구가 안 가고 또 다른 새로운 네, 종목들이 맞아요. 올라오니까 그 박자를 못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분들한테 정말 추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네. 그 물린 종목을 정리해서 이쪽 들어갈 만한가요? 저는 10월 달까지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이쪽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 비중을 일정 부분의 줄여서. 비중.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9월 달에 시장 흐름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말이 뭐였나요? 모르겠다였잖아요. 계속. 그때도 모르겠다만 한 5번 넘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였냐? 9월 달에 시장 흐름이 잘 안 잡히니까 사물놀이 장됐다.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기니까 차라리 시장 흐름 안 잡힐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시장과 거리두기 하자고 말씀드렸고 네. 특히나 이와 관련지어서 이런 성장주, 5G나 2차 전지 그리고 IT 소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 차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쪽 같은 경우 비중 축소 의견까지도 같이 말씀드려 보았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런 가격 및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의 비중을 5든 10%든 줄여서 네. 이런 쪽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맞는데 이게 지난 2주 동안에는 기존의 대장주 잡으면 무조건 올라왔어요. 신성이엔지 유니슨 잡으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유니슨 같은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요. 시장 지수가 가장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가운데 종목들이 완전 각계전투인데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뉴페이스가 매일매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자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자신이 없다 그러면요 차라리 한 발 물러서서 현금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좀 더 낫고요. 나는 실시간 데일리 트레이딩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친환경 키워드를 가지고 전략을 접근을 하시되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꼽아주신 이 종목들
안에서 살펴봐도 좋을까요? 이 종목 내에서는 저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조정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지난주 제가 공략주가 유니슨이었죠. 쭉 올라왔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신성 ENG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유니슨과 신성 ENG를 앞서 잡아주시고 나서 굉장히 또 네. 수익권에 올라섰는데 여기서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그렇죠. 유니슨과 CS 윈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오늘 오르는 뭐 탄소 배출권 따라잡기보다는 쉬어가는 쪽에서의 좀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련한 뉴딜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수혜주에 대한 진단을 또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힘은 이쪽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자, 반면에 그러면 못 오른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도 체크를 해볼게요. 지수가 부담스러우면 성장주 안에서 좀 흔들림이 있고 변동성이 있지만 네. 안 오른 쪽은 사실 더 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자그만 호재가 나오면 그래도 좀 반응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이제 그 업체와 함께 EUV 장비 공급 관련한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했는데도 EUV 관련한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FST라든지 SNS텍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별 반응이 안 나오고 있죠. 네. 특히나 IT 소부장이나 5G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5G 올라오긴 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솔리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면 쉬어가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뉴페이스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게 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어제 이제 그 AI 관련해 가지고 AI 이런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관련된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RF세미 같은 경우가 가격 제한법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텔레칩스를 비롯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와 관련되어서 대표적인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FST라든지 SNS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이제 큰 폭으로 가격 상승 이후의 현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아니에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당장 실적이라든지 주가로 반영된다는 그리고 투심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뉴스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협의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EUV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나 기대감 자체는 이미 올 여름에 선반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EUV 소재단까지 그때 몇 배씩 올라갔잖아요. SNS텍이나 FST 그때 단기적으로 3~4배씩 올라간 이후에 또 장비단뿐만이 아니라 소재단뿐만이 아니라 수혜주를 찾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도 EUV 관련주다 하면서 그때 막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부터 계속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 텔레틱스가 AI 대장이라고 반도체,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종목들 짧게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공략주로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가져와 보았는데 포인트 자체는 올해 10월 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말씀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내부에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뭐 테스나나 네페스 이런 주요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 위주로 짧게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UV 관련주들은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나마 볼 수 있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어제 AI 반도체 얘기 나왔을 때도 그다지 움직이지 못했고 자유주행만 움직였었는데 네, 그렇죠. 이쪽은 쉬어가는 와중에 그래도 좀 모아가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잠시 후에 종목 픽으로 꼽아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T는 좀 아쉽네요. 네, 좀 호재를 또 반영하지 못하는 흐름. 또 이 와중에 하락하는 종목이 있죠. 오늘 네, 그렇죠. SK텔레콤과 함께 5G 관련주도 체크를 해볼게요. 각각 좀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만 SK텔레콤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따로 분사를 한다는데 또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SK텔레콤 모빌리티 얘기긴 하지만 5G 관련주도 또 오늘 이제 애플 5G 폰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냥 애플에서 5G 폰을 출시하고 OLED 관련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출시를 하는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향 스마트폰은 한 45% 비중만 OLED 비중이었는데 올해는 한 4개 모델 전체적으로 지금 OLED를 다 채택을 한다 하고 그리고 5G 폰을 처음으로 채택하는 부분 자체가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5G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오늘 5G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이 솔리드인데요. 네. 솔리드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고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에이스테크나 RFHIC 등 관련 종목들 이렇게 쭉 올라올 때 보니까 아니 하나같이 다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간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3.5GHz 때는 진정한 5G가 아니다. 이거는 과도기고 28GHz 때가 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진정한 5G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28GHz 대역에 대한 이런 그 전공만 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왜죠? 투자 비용 자체가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워낙 고주파 대역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촘촘히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현 시점 코로나19 사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당장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어렵고요. 지연되는 건가요? 지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또 모멘텀 하나가 줄어든 거예요?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8GHz가 완전히 이거 특정 주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일반 선별적으로 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쓰는 것 28GHz 때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까는 것 자체는 좀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좀 잊어버려야 네.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부분 자체는 기대를 약간은 톤 다운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XFL 같은 반영하는 것 경우에 같아요. 요즘 나왔잖아요. 그래서 급락 나와서 지금 주주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지금 5G는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다는 거네요. 지금 현 시점에서 28GHz 국내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 내년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일정 부분 둔화가 된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HFR 비롯해서 지금 제가 최근 시장 계속 체크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요즘에 유상 증자를 한 다음에 계속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오늘 SK텔레콤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신규로 CB라든지 BW 전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 얘기 나왔는데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쳤던 생각이 앞서 아까 한 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낙폭을 4%대까지 줄였어요. 사실 물적 분할 재무지표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100% 자회사로서 밑으로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친 영향 자체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거잖아요. 간접적인 부분이죠. 네. 근데 최근에 투심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거죠. 나한테 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지분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적 분할이다 보니까. 좋은 것만 거기서 쏙 빼가지고 그런 거 분할 상장시켜서 주주들은 소외받는다. 이런 것들을 LG화학에서 느꼈고 최근에 태영건설 그 분할 상장, 인적 분할 맞아요. 상장했을 때 물적 분할도 아니고 인적 분할인데도 TI홀딩스나 태영건설 둘 다 폭탄 맞았었죠. 그리고 APS홀딩스 당연히 지주사니까 물적 분할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폭탄 맞았었고 그럼 5G SK텔레콤도 SK텔레콤 지금 다 하방 열려 있어요? 아니면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 점유율, 팀의 콘텐츠 극대화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사업 자체를 독립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주주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의 반응 자체가 LG화학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현 가능성 때문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냉정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텔레콤과 5G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투심이 이제 위축된 듯다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네,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좀 힘 좀 불어 넣어 주세요. 종목 픽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어제 좀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아시아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지금 IT가 막 뉴스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IT 소부장 쪽에서 보면 그 포인트 자체는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IT 소부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시스템 반도체고요. 그 다음 움직이는 게 오사트 업체입니다. 즉 후공정단이고 그 다음에 수주가 나와야 전공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전공정 업체 그런 순서대로 움직이는데 어제 이제 지능형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먼저 모멘텀 거리가 생겼다는 부분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있어요. 10월 28일을 주목을 하십시오. 10월 28일 날 삼성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 자체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요 무엇이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인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보면서 코아시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 중에서 먼저 한번 픽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 이번 주에 시장 반응이 나왔어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 이런 정책 이런 게 아니라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저께 공시가 나왔고 어제 시장 반응이 나왔는데 최대 주주 변경이 나왔었는데 어제
시장에서 반응 나오면서 어제 오히려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용을 봤더니 케이프 매트스톤 그 전에 이런 사모 펀드에서 창업자인 이준 창업자로 지금 지분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 반응이 어제 5% 이상 올라오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 반응이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을 전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은 파운드리 포럼 이런 부분의 이벤트 드리븐, 마지막 세 번째 디자인 하우스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소외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버행 이슈 자체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부분이죠. 네. 지분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현 시점부터 한 2주 정도 보면서 반드시 트레이딩 바이 자체는 충분히 유효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 1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시장이 불확실한 만큼 타이트하게 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을 10월 28일에 앞두고 있다라는 이벤트 하나와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더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코아시아에 대한 관심 12,500원까지 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결국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관련해서 좀 탑픽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최근 새롭게 나오고 있는 뉴페이스들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30분부터 한국경제TV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못다한 얘기들 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매일 노란톡이라든지 너튜브를 통해서 시황이라든지 종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